안녕하세요.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은 브릿지 과정에 지원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심이 있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나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이 생긴 어떤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탐구할 자세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탐구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 즉 문제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요? 아닌가요? 이 선택에서 여러분의 탐구는 시작되거나 또는 시작되지 않거나입니다. 탐구는 문제인식의 1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일반적으로 6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단계 문제인식입니다. 식물의 씨앗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환경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퍼져나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문제인식이 시작됩니다. 2단계 탐구 주제 선정입니다. 식물의 씨앗이 퍼져나간 것을 관찰한 여러분은 궁금증을 떠올렸죠. 식물의 씨앗은 왜 이동할까? 라는 질문을 탐구 주제로 선정합니다. 3단계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탐구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물의 씨앗은 왜 이동할까라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씨앗 관련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씨앗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탐구를 제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앗의 이동 관련 연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씨앗의 구조, 씨앗의 역할, 이동하는 이유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관련 지식들을 찾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씨앗의 이동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도 찾아봅니다. 4단계 탐구 계획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탐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먼저 탐구 제목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가설도 세워 봅니다. 세 번째가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실험 준비물이 뭐뭐 필요한지 한번 써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하는 방법, 즉 과정을 적어 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조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통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실험은 몇 번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봅니다. 이런 수행 결과가 실험 결과로 나타나는 게 6번인데요. 이 결과를 표나 그래프나 사진 등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면은 그 결과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숫자나 그래프로 나타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론을 하다가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및 그리고 그 문제점이나
논의할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지 제언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실험은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가 보니까 실험실 안에서, 즉 실제 세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5단계 탐구 수행입니다. 탐구 계획대로 수행해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혹시나 운 좋게 처음에 성공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 실험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왜 잘 되지 않지? 무엇이 문제지? 어디서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일까? 등등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모아서 계획을 수정하고 여러 번 다시 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탐구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보고서에 나타내어야 하고요. 6단계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표, 그래프, 사진 등으로 나타내고 그 데이터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때 반드시 앞서 공부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로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까지 도출하면 탐구는 끝이 납니다. 이제 탐구 문제와 탐구 결과, 탐구 결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띠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과제는 씨앗의 이동 탐구입니다. 단풍나무 씨앗은 날개 모양의 구조를 통해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나무 씨앗처럼 식물의 씨앗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은 새가 열매를 먹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옮겨지는데요. 위장을 통과한 뒤 더 잘 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씨앗이 새를 통해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관계가 식물과 새에게 각각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쓰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나무 씨앗처럼 바람이나 물, 동물 등 환경 요소를 이용해 이동하는 씨앗의 특징을 참고하여 이 중 한 가지 환경 요소를 선택하고 그 환경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구조 모형을 설계하고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내용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내용 외에 연구자가 한 연구 내용은 자유롭게 추가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연구자가 선택한 씨앗이 이동하는 방법과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단 설계한 구조가 어떤 환경에서 특히 유리할지 함께 설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 준비물을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서 모형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을 그리고 제작 사진도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왜 이러한 구조가 씨앗의 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씨앗의 이동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연결한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나타내세요. 마지막으로 실험을 수행하면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모형을 설계할 때 어떤 결과를 예상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시도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